안녕하세요. 저는 강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 정선휘라고 합니다. 이번 그 동구에서 이제 인문학 강좌라고 해서 코로나19로 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유튜브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찾다 보면은 이제 변화를 찾게 되고, 그 변화가 곧 우리의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, 이런 그 강좌도 서로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유튜브로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한 모습인 것 같고, 또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새로운 또 어떤 우리의 그 발전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. 올 겨울과 봄은 유난히도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.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조금 당황스럽고 그 다음에 혼란스러웠던 그 연속 속에서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다 같이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,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내내 이렇게 하실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자신뿐만이 아니고 사회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직업에서 항상 이렇게 마주하는 그 물감의 그 색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상황과 같이 대변해 봤습니다. 직업을 이제 화가로 살다 보니까 날마다 그 팔레트를 마주합니다. 팔레트라는 건 이제 물감이 쭉 이렇게 가지런히 짜여 있는 건데요. 물감 그 다양한 색을 보면서 우리 삶과 똑같이 저는 어떤 삶도 전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? 색도 다양하고.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물감하고는 좀 달리 어떤 게 인기가 있다, 어떤 트렌드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쏠린 거나 휩쓸리는 그런 면들을 사회에서 왕왕 보는 것 같은데요. 그 상황에서 이제 작가로서 예를 들어서 작가도 똑같습니다. 어떠한 색이 요즘에 굉장히 어떤 유행을 타는 트렌드 색이다 그러면 그 색으로서 대부분 유행이라는 것이 미술 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선호한 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, 모든 작가들이 그렇게 간다 하면 독창성도 없어지는 것이고, 또 그 독창성이 없어지다 보면 굉장히 미술에서는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그게 어떤 휩쓸린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근데 고유의 색을, 자신의 색을 지킨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살면 항상 그 변곡이 있고, 또 그 시기적으로도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걸 외부에서도 찾자면, 자연에서 특히 찾자면 그 자연이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갈 때 그 색들이 굉장히 차분해진, 퇴색되진 그 겨울의 색들이, 무채색들이 이제 점차 이제 유채색으로 드러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란 꽃들이 피고 또 벚꽃이 피고 산에 가면은 약간 연두빛으로 지금 물들이는 것처럼 그 색에도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. 근데 그 사람에도 저는 전자 이야기 같은 건 똑같은 것 같아요. 자신의 그 색들이 모두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성격도 차분한 성격,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좀 발랄한 성격, 이런 성격이 있는 것처럼 색에도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. 어떤 색은 톡톡 튀는 색, 어떤 색은 굉장히 그냥 차분성을 가지는 그 무채색 개념도 있고, 이런 것처럼 각자의
그 성격과 색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뭐 어렵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어떤 하나의 그 유행을 쫓아가는 것, 그건 그 자신만의 어떤 고유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유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을 잃어버리다 보면 남을 쫓아가게 되고 또 그게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보면서 자꾸 따라가는 형상, 이런 현상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이제 자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겠죠. 색도 똑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이제 이 앞에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청회색 빛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뭐 이제 빨간색 계통 같은 건 조금 포인트 개념으로 있어요. 뭐 하얀색도 그렇고 면적은 전체적으로 청회색이 굉장히 많을지언정 저 포인트 조그만 것들이 그 청회색이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. 우리 사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모두가 다 A가 좋다고 하면 다 A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저 B나 C, D 나머지는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거기만 추종했을 때 우리 사회는 굉장히 몸이 건조해지고 또 건전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는 건 여기서 활기 넘치는 그런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. 생태에서도 가장 건강한 생태는 다양한 그 종이 같이 어우러진 생태라고 합니다. 근데 우리 사회 구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생각을 교육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태하고는 약간의 그 차별성이 있겠지만, 근데 어차피 사회를 살아가는 것들은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각자의 자기만의 어떤 성격과 그 색으로 말하면 고유의 어떤 느낌들,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걸 버리고 다른 걸 했을 때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저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계속 저걸 하고 있지?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간간히 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랬을 땐 꼭 어떤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저는 어떤 기다림, 그 봄이 제초간다고 해가지고 뭐 빨리 오진 않잖아요. 또 제가 가장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저희 애들에게 봄에 꽃이 피는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봄에 꽃이 피지 않고 가을에 꽃이 피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가을에 그 꽃이 피는 것이 봄에 꽃이 자꾸 어떤 조소적으로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지금 꽃도 피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간사도 보면 똑같은 그런 비교인 것 같아요. 또 때로는 차분히 기다림이 있어야 될 그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자꾸 재촉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거죠. 색도 마찬가지입니다. 팔레트 안에서 놓여 있는 색 중에 어떤 색은 굉장히 많은 면적을 그 캔버스 안에 부분을 차지하는 색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굉장히 미묘한 정말 잘 드러나지 않는 색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그 캔버스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색들이 있거든요. 근데 많이 칠해졌다고 해가지고 그 색이 꼭 좋은 색이고 적게 칠해졌다고 이렇게 그 색이 좋은 색이고 이게 아니고 그 용도에 적절하게 쓰여진 색, 또 거기 상황에 적절하게 쓰여진 색, 우리가 그걸 했을 때는 그 작품이 하나의 그 화면에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. 그래서 사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그 남녀노소 그 각자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자기 위치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. 나이 먹은 어른이 아무리 순수성을 가지려고 해도 어린애처럼 그 순수성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건 어린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죠. 색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적절한 색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다른 색이 대체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좀 어색함이 나타나거든요. 그 어색함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흔히 알 수 있다는 거죠.
미술을 이렇게 이제 저처럼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전문적 용어로 그 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명도, 채도. 채도라는 것은 색이 굉장히 맑고 탁함이고 명도라는 것은 밝고 이제 어두움인데 그런 유형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 누가 그림을 그려놨을 때 어색함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금방 안다는 거예요.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조금 자기 이미지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 외부에서 보면은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이것처럼 제가 이제 직업이 뭐 이게 화가다 보니까 색으로 해서 이게 뭐 인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어떤 사유적인 것보다는 제 직업에서 찾고자 했던 게 색이라는 것이 다양성이라는 것, 색은 굉장히 수많은 색이 있으니까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그 수많은 어떤 다양성이 존재하고 서로 그게 인정해 줬을 때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줬을 때 그때 그랬을 때만이 아주 그 소량의 색을 가진 그것조차도 거기 적절한 요소에 들어가면은 그 큰 사회의 어떤 작품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도 마찬가지죠. 그분이 굉장히 미묘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뭐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직업이고 어떤 그런 직업이 그 사회에서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건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되더라도 저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찾아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. 이번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침잠돼 있잖아요. 침잠돼 있던 이런 상황에서 물론 여기 안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그 뜨는 뭐 직업도 있고 또 이런 그 상황에서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. 특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대량적으로 일주일에 뭐 자기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가가지고 2장씩 공적 마스크 쓰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. 이런 것처럼 그 마스크라는 그 공장이 24시간 돌릴 경우가 뭐 있었는가요? 이것도 이 상황에 맞다 보니까 지금 그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그 도움을 줬던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가 하면 그 마스크는 굉장히 아마 우리 그 산업 구조에서 별로 그렇게 큰 각광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하지만은 그게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또 그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보호했었던 것 같고 색에서도 똑같지만은 사회 구성에서도 좀 똑같다고 생각해서 얘들에게 뭐 이렇게 너무 그 어떤 공부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이 이렇게 잘 파악되고 또 그게 자기 그 얘들 성격에 맞춰지는 그런 사회 방향성으로 간다가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 또 훌륭한 사회로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무리 그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고 꼭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